부마인드 장착을 위한 실행 독서 이번 시간에는 원싱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게리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먼저 저자 소개를 할게요. 이분은요, 켈러 윌리엄스 투자개발회사의 창립자이면서 대표이사예요. 이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은요, 사업을 코칭하는 사람, 그리고 사업 트레이너, 그리고 이 책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교육자예요. 그리고 원싱 프로그램의 운영자. 이분의 30년간의 원싱이 있어요. 원싱. 그 원싱이 뭐냐면 바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조언하고 책을 통해 사람들이 최대한 훌륭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 이것이 이분의 목적의식이자 30년간의 원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책 내용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선배님들은요,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다른 모든 일을 제쳐두고서라도 꼭 해야 할 단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무엇을 꼽으실까요? 네, 꼭 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내가 이 한 가지를 뽑을 수 있는 사람인가? 잘 모르는 사람인가? 네, 이것도 자기를 탐색하는데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탁월한 성과는요, 당신의 초점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유는 뭐냐? 모든 일이 다 똑같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꼭 해야 하는 그 일을 꼭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야 하는 일과 내가 원하는 일을 어떻게 원띵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이것을 늘 염두에 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순간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를 찾아내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런 삶의 방식이 우리를 탁월한 성과로 이끌어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를 쓰러뜨릴 때 어떻게 하시나요? 도미노를 쓰러뜨릴 때. 도미노는요, 쉽죠?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거. 줄을 잘 세워놓고 첫 번째 도미노를 딱 넘어뜨리면 이 도미노가 쭈르륵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넘어뜨리기만 하면은 내가 세워놓은 그 도미노를 쭈르륵 다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쉽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도미노를 하는 것 뿐이거든요. 우리가 저 수많은 도미노들을 다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유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도미노에다가만 집중을 하는 거죠. 우리 레버리지라는 말 알죠? 시간의 레버리지. 내가 포기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을 내가 해야 저 많은 도미노들을 다 넘어뜨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네. 그리고요,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뒤에서도 또 나오는데, 혼자 힘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단 한 사람, 그러니까 그 단 한 사람이 필요해요. 어떤 단 한 사람? 나에게 영향을 주는 단 한 사람, 그리고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관리하는 그 단 한 사람. 선배님들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그 혼자 힘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내 주변에는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 꼭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요, 뒤에서 또 해볼게요. 우리는 성공의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책을 함께 읽고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삶에서 어떤 기적을 늘 바라는데요. 삶에서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사실 입 밖으로 잘 못 꺼내죠. 내 삶은 기적이야.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거야. 나에게는 아주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잘 못해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그런 바람을 갖고 살아가죠. 기적은 균형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삶의 삶의 끝에서 일어나는데요. 우리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워라밸을 추구하자. 그 다음에 소확행.
정말 그것은요, 보통의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을 위한 가치들이에요. 절대로 성공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워라밸이나 소확행을 추구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 일이 내 삶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내 일과 내 삶이 균형을 잡는다는 그 믿음은요, 정말 헛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내 능력의 한계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한계에 도전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워라밸에서 소확행해서 그런 내 능력의 끝단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나의 능력의 끝단을 회피해 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삶에서 정말 기적을 바란다면 그 극단까지 가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추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기적이라는 것이 바로 중간에서 균형점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극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버리느냐? 하찮은 일들, 쓸데없는 일들,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려도 괜찮아요. 하찮은 일들은요, 중간에 포기해도 괜찮은 거죠. 포기하고 중간에 멈춰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나서 우선순위를 매기겠죠. 그러면서 단 하나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 단 하나는 뭐냐? 내가 해야 할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연결해주는 그 하나인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요, 미완성인 채로 놔둬도 괜찮아요. 그것은 탁월한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잘하려고 하는 그 믿음, 그런 바램은요, 터무니없으니까 아예 바라지도 말고 원하지도 말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도 나와요. 우선순위와 균형은 함께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 삶에는 늘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게 있어요. 충분히 레버리지 시킬 수 있죠. 약간의 돈을 주면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요, 충분히 그게 훨씬 더 현명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처리하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그것부터 끝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요, 가장 먼저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맨 앞에 두고 나머지 부분들은요, 기회가 닿는 대로 조금씩 관심을 쏟아도 괜찮다. 이런 말이죠. 균형을 깨뜨리고 우선순위에다가 차례차례 중요한 것들을 놓아야 하는 이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시간이 무한하지 않잖아요. 그런 시간의 한계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 아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선배님들은 많이 그러시지 않겠지만은 그냥 그런 경우 많아요. 청소년 아이들도 내 시간을 그냥 허비하는데 그 허비하는 것 실은 사실도 잘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하는 거니까. 게임하는 거, 뭐 유튜브를 보는 거, 넷플릭스를 계속 틀어놓는 거, 뭐 이런 것들. 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커다란 성공의 발판이 되는 행동은요, 큰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생각하고 크게 행동하고 크게 성공하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해리포터 7권을 쓴 저자 조앤 롤링 아시죠? 조앤 롤링은요, 책을 첫 페이지 쓰기 이전에 이미 호그와트에서의 7년간의 삶을 늘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런 것만큼 크게 생각하고 크게 행동하고 크게 성공하라는 거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은요, 큰 생각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월마트의 창시자 샘 월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땠냐면은 이미 첫 번째 월마트를 세우기 이전에 이런 상상을 했어요. 그 수많은 월마트, 부동산을 갖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일까? 어떻게 내가 세금을 설계해야 할까?
이것부터 먼저 설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자신의 후손들이 130억에서 150억 달러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성공 지점, 그러니까 저 별과 저 달의 위치까지도 미리 생각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생각이 우선이잖아요. 생각이 먼저이고 이 생각들이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고 부를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에 한계를 두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배님들은 어떤 상자를 선택하실래요? 어떤 성과를 선택하실래요? 나에게 있는 그 상자의 크기, 내가 선택할 수가 있죠.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큰 상자를 선택하실지 궁금해요. 네, 어마어마하게 큰 상자를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 전에서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던 적이 있는데, 성장의 사고방식, 고정된 사고방식, 이 둘 중에 나는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까? 성장의 사고방식과 고정의 사고방식. 성장의 사고방식은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정된 사고방식은 고정관념에 묶여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선입견과 편견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장의 사고방식은요, 더 나은 학습 전략을 쓰고요. 무력감도 덜 느낄 수가 있대요. 왜냐하면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더 긍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요. 성적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은 성장의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지, 고정된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지, 돈의 교양이라는 책에서도요, 정말 성공한 부자들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유연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떠내려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그냥 흘러보내는 거죠. 누군가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충분히 그 이야기들을 쉽고 빠르게 습득을 해서 실행해 보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장의 사고방식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이 거인과 이 작은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이 거인이 될 것인가, 이 쬐끄만한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거 나의 선택이죠. 내가 선택해 볼 수가 있어요. 작은 생각으로 내 삶을 작게 쪼개지 말아라. 크게 생각하고 목표를 높게 잡고 대담하게 행동해라. 크게 생각하고 크게 살아야만 자신의 삶과 일에서 진짜 잠재력을 경험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잠재력은 뭘까요? 잠재력은 내가 갖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인데요. 이런 것들을 내가 행동하지 않고 알아갈 수 있을까요? 미처 내가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냥 피하고 두려워서 숨어버리고, 그러면 이 세상은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네, 크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사업체를 수백 개, 수만 개로 확장을 하고, 정말 뭐라고 하죠? 세상에 유일무이한 그런 교육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리치걸 컴퍼니 CEO가 되는 게 저의 꿈이에요. 그래서 제 회사에 대한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어떤 CEO가 될 것인가? 나는 어떤 모습을 갖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갖고 있어야 할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뭘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저와 함께 작은 생각을 크게 만들어가는 그런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단 하나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 저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요. 당신의 단 하나, 원띵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당신한테 정말 중요한 단 하나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시작할 그 단 하나는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시작할 단 하나. 초점 탐색 질문을 제시하고 있어요. 초점 탐색 질문은요, 정말 그 아주 중요한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으로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일, 최선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그 원싱을 말해요. 그러니까 길게 늘어서 있는 도미노에서 반드시 넘어뜨려야 할 첫 번째 도미노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면 돼요. 선배님들, 자기
자기 규정을 혹시 만들어 보셨나요? 자기 규정.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할 것인가. 저는 그런 자기 규정을 갖고 있어요. 내면의 행복을 찾아주는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자기 규정이에요. 여기에다가 하나 덧붙이면요. 미치걸 컴퍼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정말로 부자들로 만들어주는 그런 부마인드 교육을 해보고 싶어요. 코칭도 해보고 싶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아마 다음 학기부터는 스타트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단 하나는요. 매일 책을 보는 거예요. 매일 책을 읽는 거. 그리고 제 사업을 구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죠. 좋은 멘토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실행해보는 게 저의 단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선배님들이 할 수 있는 그 단 하나는 무엇일까요? 단 하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해야 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연결해주는 그 단 하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단 하나.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해주거나 아니면 필요 없게 만드는 바로 그 원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도미노. 우리는 첫 번째 도미노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다른 도미노들은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첫 번째 도미노만 잘 넘어뜨리면 걔네들은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할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는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도대체 무엇일까? 네. 선배님들이 찾아낸 그 해답은요, 지금껏 그 누구도 시도한 적이 없는 독창적인 그 무엇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스스로를 재창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새로운 해답에는요, 언제나 새로운 행동이 필요해요. 새로운 해답에는 새로운 행동이 요구되는데요.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스스로에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도 놀라거나 멈추지 말아야겠죠. 왜냐하면 나의 원띵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이죠. 한계를 최대한으로 넓힐 때, 그러니까 내 한계가 무엇인지 만나고 그 만나는 지점에서 확정시키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요, 내 삶이 훨씬 더 넓어지고 깊어질 수가 있죠. 네.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또 필요한지 한번 찾아볼게요. 빙산이 보이시죠? 이 빙산. 제가 그런 질문을 가끔 드려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할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할까? 네, 선배님들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보통 물밖에 보이는 부분은요, 빙산의 9분의 1,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빙산의 일각인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거겠죠. 우리의 무의식 또는 우리의 목적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바라고 있는지, 어떤 욕구를 내가 느끼고 있는지, 내가 이 삶에서 어떤 걸 추구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아주 큰 생각,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생각들이 실제로 내 삶에서 눈에 보이는 부분, 작게 보이는 부분들로 나타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가 우리가 하는 일과 성취하는 바를 결정짓는다.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표현할까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보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목적의식에 따라 사는 그 삶은요, 그 무엇보다 강력하고 그 무엇보다 행복해요. 맞아요. 목적의식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나가면 그런 것들을 수행했을 때 느낀 그 성취감만으로 내적 보상이 되죠. 외적 보상, 그러니까 물질적인 보상이 굳이 따라오지 않아도 내적 보상만으로 굉장히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외적 보상까지 더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대한 자아탐색이 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님들의 자기 규정, 내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자기 규정을 하나의 문장으로 딱 만들어 보시면 그게 바로 나의 비전이 되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주는 아주 중요한 삶의 목표,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미래의 목적의식, 미래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
이 목적의식은요, 현재 우선순위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싱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에서 원싱은 미래의 원싱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바, 나는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어떤 모습이고 싶은가, 그 모습을 5년의 목표, 그러니까 5년 후의 목표, 그게 좀 더 잘게 쪼개지면 1년 후의 목표, 이걸 잘게 쪼개서 한 달의 목표와 더 잘게 쪼개서 한 주의 목표, 하루의 목표, 지금 여기 오늘 나의 원띵하고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들의 삶의 목표와 오늘 지금 여기서의 원띵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사시라는 겁니다. 네, 선배님들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가요? 어디로 가고 계신지 정말 궁금하고요. 최종적으로 어디에 있고 싶으신지 그것도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 원싱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원싱을 위해서 내 미래의 그 원싱, 그 다음에 지금의 원싱을 위해서는요. 당연히 시간 확보가 필요해요. 예, 제가 지난주에 가계부 특강을 할 때 어떻게 16년 동안 한결같이 그 가계부를 분석하고 했는지 질문을 받았어요. 저는요, 제 자산에 대해서, 그다음에 저희 현금 흐름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출이 더 크든 수입이 더 크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궁금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었느냐? 네, 저도 시간 확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 확보, 어떤 시간 확보? 소비나 수입이 있을 때마다 기록하는 시간. 건건마다 3초에서 5초면 돼요. 3초에서 5초. 그리고 한 달간 그 이전 달에 그 현금 흐름, 자산을 분석하는 데는요. 다음 달 첫 번째 주 금요일 저녁에 2시간이면 충분해요. 그 시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16년간 가계부를 쓸 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원싱, 내 원싱을 이루는 것도요. 시간 확보하는 일이 정말 필요한데 시간을 확보하는 것 자체는요.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가장 중요한 일에만 힘을 쏟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의 활동에서 월등하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요. 바로 하나의 행동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면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그 단 한 가지의 시간을 오로지 집중하고 투입을 해라. 그러면 어떤 시간을 확보해야 될까? 먼저 휴식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나만의 시간, 내가 쉴 수 있는 시간. 네, 휴식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니까 첫 번째, 네, 1년간의 달력 중에서 내가 언제를 휴식 기간으로 확보할지를 미리 설계해 두는 거예요. 네, 저도 있어요. 저도 8월에, 1월에 제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휴식 시간도 있어요. 네, 새벽 시간이 저의 휴식 시간이에요. 그리고 단 하나의 일을 할 시간을 확보하라. 내가 정말 중요한 그 원띵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제인가? 저도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 그러니까 출근하기 전까지 4시 반에서 한 7시까지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는 단 하나의 일을 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계획할 시간을 확보하라는 거죠. 계획할 시간을 확보하면요. 이 계획한 것만 내가 실행하면 되거든요. 생각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쉽게 시간을 중요한 일에다가 쓸 수가 있죠. 네, 이 이야기가 나와요. 탁월한 성과를 경험하려면 아침에는 생산자가 되고요. 오후에는 관리자가 되어라. 아침에 정말 중요한 것을 해치우란 뜻이에요. 개구리를 먹어라. 이 책을 쓰신 그 저자, 그러니까 동기부여 전문가도요. 정말 중요한 개구리, 끔찍한 개구리, 어려운 개구리를 아침에 미리 먹어버리면요. 하루가 굉장히 순조롭게 편안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후에는 관리만 하면 돼요. 내가 이것을 정말 중요한 것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네, 그래서 하루를 굉장히 깔끔하게 후련하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이 기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처럼 해야 할 것들이 많은 사람들. 일도 해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그리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뭔가 미래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시간 확보를 필요로 하지만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해물들 너무 많잖아요. 정말 많은 그 방해물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먼저 남의 방해를 받지 않을 장소를 찾아라.
방해받지 않을 장소를 찾아라. 그러니까 나만의 벙커를 찾으라는 거예요. 저는 제 서재가 저의 벙커예요. 여기에 이제 커피 한 잔 들고 들어오면요. 2시간에서 2시간 반은 꼼짝없이 여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방해를 받지도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은요. 카페로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이 정해놓은 한 2곳의 카페를 번갈아 가면서 자신만의 생각에 몰입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벙커의 물자를 비축해서 밖에 나가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않도록 하라. 이 이야기 하고 있고요. 쥐레를 찾아 없애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아예 들이지 말아라. 예를 들면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 이런 것들도 내 시간을 잡아먹는 어떤 쥐레에 해당이 되거든요. 저는 새벽 시간에 일어나면은 SNS는 안 해요. SNS를 한번 열었다고 하면은 달아야 될 댓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생각 노트, 명상, 책 읽기, 강의 듣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움을 구하라. 도움을 구하라. 이 도움을 정말 나의 시간의 레버리지를 쓸 수 있도록 주변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조력가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서 어떤 엄마가 있어요. 이 어떤 엄마가 나오는데 그 어떤 엄마가 이 게리에게 와서 상담을 했대요. 어떤 상담이었냐면은 자신이 직업을 갖고 싶어서 취업을 하겠다라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가족들이 오케이, 당신이 원하면 일을 해도 좋아 라고 하면서 이런 조건을 달았대요. 당신이 일을 하든 일을 하지 않든 우리 집 상황이 전혀 변화되지 않길.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아이들이 문제없이 먹을 수 있고 집안 살림도 문제없이 되도록 하는 조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 오신 분이 굉장히 슬프게 울면서 그런 상담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정말 힘든 상황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내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다. 저도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이 다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짜증도 많았고 굉장히 속상할 때도 있었는데요. 결국에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까 분명한 나만의 벙커를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시간 확보. 선배님들 나의 원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시간 확보라고 했잖아요. 그 시간 확보를 통해서 성과를 올려야 되죠. 이제 시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3가지 약속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최고가 되기 위한 마음가짐. 나는 최고야. 나는 최고야. 나는 최고야. 난 최고의 CEO야. 나는 나만의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최고의 CEO야. 라고 하는 나의 마음가짐. 그 다음에 그 원띵이 되고자 하는 그 최적의 길.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길들이 있겠죠. 가시밭길도 있고 정말 꽃길도 있고 자갈길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나에게 맞는 그 최적의 길을 찾으려는 그 노력. 많겠죠. 중간에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협조가 안 된다거나 멘토를 찾기가 힘들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저것 찾아보려고 하는 그 노력들, 아마 그 노력들을 하게 되면요. 내가 원하는 그 길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요. 1년 후, 2년 후, 3년 후 분명히 그 노력이 보일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벌인 일에 대한 기꺼이 책임지는 마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내가 그 원띵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최적의 길을 찾고자 하는 그 노력, 그다음에 책임지는 거.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정할 때 한계를 두지 말아라. 한계를 두지 말아라. 우리는 늘 한계를 두죠. 상한선, 하한선. 한계를 두지 말아라. 인생에서 돌파구를 찾고 싶다면 새로운 아이디어, 그다음에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 내가 고수하던 그 생각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색다른 결과를 내려면 무언가 색다른 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매일 같은 방식으로 일하던 사람이 탁월해지기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결과를 내기 위해선 다른 방식의, 다른 종류의 사람을 만나보고 다른 방식의 의사소통을 취해보는 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새로운 생각들을 늘 하고 있어요. 아마추어와 전문 연주자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요. 미래의 전문 연주자가 된 사람들은요. 스승, 코치를 찾아내요. 아주 전문적인 스승과 아주 전문적인 코치를 찾아내요. 그런데 아마추어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 멘토로 삼을지 선배님들이 스스로 정하시면 돼요. 네, 정말 내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분의 삶을 고스란히 내가 연습해보는 거, 따라해보는 거, 그런 거 필요합니다. 네. 거절하면 자유로워진다. 우리 거절하기 무척 어렵죠. 거절하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저도 최근에 어떤 분이 논문의 서론을 좀 도와달라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마음은 거절하고 싶었는데 실제로는 거절을 못했어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2시간에서 2시 반 정도 시간을 내서 서론을 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검토도 해드리고 새로 수정도 해드렸는데요. 왜 이렇게 거절을 못하는 걸까? 왜 이렇게 거절을 못하는 걸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거절을 하지 못하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절을 하면 자유로워지는데 그 스티브 잡스가 그 유명한 노우맨이었다고 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절을 못한 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죠? 그 고정관념에 휩싸여 있는 정말 보통의 사람임을 절감했어요. 그래서 이제 후회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 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학기에는 여기까지만 도와주시면 돼요.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해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절을 하자는 거예요. 거절해도 괜찮다. 노 해도 괜찮다. 네. 성공은 혼란과 늘 함께 오게 되어 있대요. 성공은 꽃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꽃길일 수가 없죠. 위대함, 그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았던 그 위대함을 추구하다 보면요. 혼란은 반드시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요. 큰 규모로 강한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는 일은요. 더 큰 혼란을 불러오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것을 익숙하게 생각하고 그냥 여기에서 극복할 수 있게 멘토를 찾고 책에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과 혼란은 늘 함께 오게 마련이니까 혼란스러운 나를 책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성공하려면요, 주변 환경이 당신의 목표 달성을 도와줘야 해요. 당신을 더 높은 곳까지 끌어올려줄 사람으로 주변을 채우라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매정하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과 계속 연결을 맺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내가 충분히 긍정의 에너지로 가득 차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그 이후에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의 원띵을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면 됩니다. 더 큰 삶을 상상할 때에만 더 큰 삶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선배님들 요거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앞에 종이가 있다면요. 현재 나의 소득을 종이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현재 나의 소득. 그러니까 한 달간의 소득도 좋고요. 만약에 비즈니스 하는 선배님들은요. 1년의 나의 소득도 좋아요. 그래서 나의 소득을 종이에 적으세요. 전 이 작업을 해봤거든요. 소득을 적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10을 곱하세요. 10을. 네. 그러면은 내 소득이 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10을 곱하셨죠.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이 5년 내에 그 금액의 소득을 가져다 줄까? 그럴까요? 끄덕끄덕 아니면 도리도리. 끄덕끄덕 아니면 도리도리. 네. 그러면 도리도리 하신 선배님들은 거기서 멈추시고요. 끄덕끄덕 하신 선배님들은 거기에다 다시 2를 곱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노 할 때까지의 그 금액을 적으시면 돼요. 노 할 때까지 곱하기 2를 해서 적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의 목표는요. 이 세상의 한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한계를 벗어난
저 별과 달이 나의 목표가 되어야 해요. 자, 종이 위에 적힌 그 숫자가 받아들여지시나요? 받아들여지시면 거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하세요. 네, 저는 제 현재 소득에다가 곱하기 2를 했고요. 다시 곱하기 2를 했고요. 다시 곱하기 2를 했어요. 네, 선배님들, 내가 갖고 있는 그 한계, 그 틀을 좀 깨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노를 했던 그 금액을 얻을 수 있게, 그 돈을 내가 한 달의 소득 또는 1년의 소득으로 얻을 수 있게 지금 여기서 내 행동을 바꾸시면 돼요. 기존에 했던 대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에 맞춰서 내 행동을 바꾸라는 거죠. 그만큼의, 그러니까 월 소득이 한 2억 정도, 월 소득이 2억 정도 된다고 한다면 월 소득 2억에 맞는 행동을 지금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네, 저도 떠올랐어요. 한두 가지 행동,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 떠올랐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그 행동을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된 미래가 건네는 조언이 있는데요. 이 말이에요. 앞으로 20년 뒤에 당신은 한 일보다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배를 묶은 그 밧줄을 풀어라. 안전한 부두를 떠나서 항해하라. 무역풍을 타라. 탐험하고 꿈꾸고 발견하라.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말이에요. 배는요, 안전하게 정박해 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우리는 이 현실에 매여 있기 위해서 태어났을까요? 이 넓고, 이 크고, 정말 이 미지의 세상을 탐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온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배님들, 당신의 모든 일 중에 단 하나의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당신이 모든 시간에서 단 하나를 위한 시간을 맨 위에 두셨으면 해요. 그리고 이 모두를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성공을 원하시나요? 끄덕끄덕 도리도리로 표현해 주세요. 성공을 원하시나요? 무척 원하죠. 저희는 성공을 할 겁니다. 성공은요, 내면에 있어요. 나의 내면에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바다 아래에 있는 어마어마한 커다란 에너지가 나의 내면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저절로 제자리를 찾을 거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뒤바뀔 거라는 거죠. 내 삶의 목적의식을 갖고 매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높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면요. 우리의 삶도 조각이 맞춰지는 것처럼 위대한 성과가 가능해진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생각은 크게 하지만 지금 여기선 단 하나, 원싱에만 초점을 맞추면 된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리다. 네, 그래서 제가 이 한 권의 책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나의 단 하나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할 나의 단 하나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